안녕하세요. 태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나오는 자객 열전 중 조말이란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말은 그 하단에 보면은 최가, 적효, 자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가, 적효, 자객이란 뜻은 최가 가장 아름다운 또는 가장 훌륭한, 적효 공을 쌓다. 그 다음에 자객 남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최가, 적효, 자객이란 가장 아름답게 또는 가장 훌륭한 공을 쌓은 자객이란 뜻입니다. 즉, 이 조말은 이 자신이 목표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또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도 않았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공을 쌓은 자객이란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말은 일명 조기라고도 합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고향은 산동성 동평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제나라와 싸울 때 이 제나라 군대의 북소리를 듣고 적절히 조치하여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예전 고대 전쟁에서는 그 전쟁 개시 신호로 북을 친 다음에 군사들이 그 북소리를 듣고 창칼을 들고 전장에서 상대방과 붙습니다. 자, 이때 조말은 이 북소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제나라가 처음에 그 북을 쳐서 그 군사들이 밀려올 때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아서 어떤 제나라의 군대의 어떤 사기를 꺾어 놓았고요. 두 번째 또 제나라가 북을 쳐서 공격을 하자 이때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군대의 어떤 그 용기를 저하시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이 제나라가 북을 쳐서 군사들이 싸움을 걸어왔는데도 그때도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북소리가 끝난 다음에 노나라에서는 다시 이제 북을 울려가지고 그 사기가 떨어진 이 제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조말의 지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가지맹, 즉 제환공과 노장공이 어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강화 조약을 했는데요. 그때 이 강화 조약이 조가지맹인데요. 이때 조가지맹을 성사시킨 인물이 바로 이 조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 문장을 살펴볼 때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이 노나라의 군주인 노장공입니다. 이 노장공은 춘추시대 노나라의 16대 군주였습니다. 업적은 장작의 전투에서 제나라를 패퇴시킵니다. 이 장작의 전투가 바로 아까 그 조말이 북소리를 이용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전투입니다. 조말이 효명에서 제한공을 위협하여 또 잃은 땅을 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시호가 이 장자가 들어가느냐. 이 장자는 씩씩할 장자인데요. 첫 번째는 적을 이겨내고 의지가 강한 것을 우리가 승적지강이라고 해서 이 장자의 그 시호를 내릴 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길을 걷고 화평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장자의 그 시호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는 적을 이기고 난리를 바로잡을 때도 이 시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승적, 극란. 자, 아무튼 이 장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완공. 너무나도 유명한 그 춘추시대 그 5패 중에서 그 첫 번째 패권을 잡은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이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군주였고, 성은 강씨, 휘는 소백이며, 휘라는 것은 이름이란 말이죠. 소백이며, 시호는 환공이다. 자, 패자로 추대되어 춘추 5패의 선봉이 됐다는 것은 가장 먼저 패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관중을 재상으로 삼고, 우리가 제한공 하면은 항상 그 실제로 붙어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관중이죠. 이 관중하면 또 포수가가 떠오르는데요. 이 관포지교의 또 주인공인 이 관중인데, 이 관중이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이 관중이 바로 제한공을 도와가지고 춘추 5패의 선봉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중을 재상으로 삼고 실권을 잃어버린 중국 동주, 이 동주라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 즉 춘추시대를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이 주나라가 왕실을 그 서쪽에 있는 수도, 우리가 이제 보통 호경이라고 하는데, 호경이 그 흉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동쪽인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때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동주 왕실을 대신해서 회맹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환공할 때 이 환자를 그 시호에 붙인 것은 강토를 넓히고 먼 나라를 규복시키는 거, 그 복종하게 하는 걸 우리가 벽토복원이라. 그래서 토지를 물리쳐 넓히고 복종시키고 먼 나라. 그래서 먼 나라까지 이 제나라에게 복속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시호를 칭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관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이오이고요. 춘추시대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중국 역사상 재상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제완공을 도와 부국 강병책을 써서 제후를 귀합하였습니다. 관련 한자성어로는 관포, 지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말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완공 5년 기원전 681년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했을 때 노나라 장수 조말이 제나라 군대와 세 차례 접전하였으나 모두 패배하자 노 장공이 수읍을 바치는 조건으로 화해를 청하였다. 환공이 그 뜻을 받아들여 지금의 산동, 양곡 동쪽 지역인 가 땅에 모여 맹약을 막 체결하려 할 때 조말이 단상에서 환공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빼앗아간 노나라 땅을 돌려달라고 협박하여 도로 찾았다. 자, 이게 바로 이 자객열전 중 조말의 줄거리인데요.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말자 노인야 이용력 사 노장공 장공 호력. 조말은 노나라 사람으로 용력으로 노나라 장공을 섬겼는데, 이 장공은 호력, 그 용력을 좋아했다. 여기서 보면 이 용력과 제가 호력을 특별히 색자로 썼는데요. 여기서 이 출판사마다 다 풀이가 다릅니다. 제가 용력할 때 이 용력을 힘으로만 묘사를 한 출판사도 있고, 또는 용맹과 힘이라고도 한 데도 있고요. 또는 용맹과
또 담력 여러 가지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씩씩한 힘이라고 봐야 좀 옳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력이라고 하면 이 지력은 지혜와 힘이 아니잖아요. 지혜와 힘이 지력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죠.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죠. 기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용력도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이 힘이죠. 그래서 이 힘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힘이라는 거죠. 지력은. 용력도 마찬가지죠. 씩씩한 힘이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중에서 그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조말은 용력이 있다는 거죠. 즉 씩씩한 힘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용기의 힘.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 조말은 노나라 사람인데 그 씩씩한 그 용감한 힘으로 힘을 안 붙여도 그냥 용기, 용기가 뛰어나단 말이죠. 뛰어난 용기로 노나라 장공을 섬겼고 장공은 그의 그런 용기를 좋아했다. 이게 바로 조말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조말, 위, 노장, 여, 제전, 삼, 패배. 자, 우리가 이거 패북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방향을 말할 때는 북이라고 읽지만 싸움에 져서 달아나다라고 할 때는 이 북자가 아니라 배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풀이를 해보면 이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이 위 되어서 뭐뭐와 더불어 제나라와 제나라와 전 싸울 때 3번이나 싸움에 져서 달아났다. 이렇게 볼 때는 참 용기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용기가 있었고, 그러기에 노나라 군주인 장공이 이 조말을, 등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조말은 이 노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제나라 싸울 때 3번씩이나 져서 달아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어떤 북소리를 이용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힘만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략 그리고 용기란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그 포호빙하라고 하시죠?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발로 그 황하를 건너는 어떤 무모한 용기를 포빙하라는 한자성어로 말하는데요. 이 조말은 그런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어떤 자신의 어떤 정신을 가다듬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력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풀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노장공 구 내헌 수지지 이화 유부이위 장이라. 이 노장공이 두려워해서 이에 헌 바쳤다 무엇을 수읍 그 노나라의 그 땅 중에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수읍이란 땅인데요. 수읍의 땅을 헌 바쳐서 강화를 맺으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여전히 유자가 여전히 그래도 다시 무엇무엇으로 삼다. 장군으로 삼았다. 풀이를 볼까요? 자, 노나라 장공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곧 수읍 땅을 바쳐서 강화 또는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말을 다시 붙자는 다시 붙자예요. 장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조말은 연전연패를 했고요. 급기야 노나라 장공은 그 겁을 먹고 자기의 어떤 수읍이란 땅을 바쳐가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갔으면 보통의 군주들은
그 싸움에 졌던 장수를 해임하거나 뭐 죽이거나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노장공은 이 조마를 또 장군으로 다시 삼았다는 거죠. 참 그 장군의 그 임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노장공도 어떤 꿍꿍의 속이 있지 않았을까. 무턱대고 이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조말과 또 어떤 그런 그 미리 어떤 그 내통을 또는 서로 그 작전을 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제환공 허여 노회어 가이맹이라. 제환공이 허락했다 무엇을 여 노나라와 노나라 장공과 회어가 가라는 땅에서 회 모이기로 만나기로 맹약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허자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왕공이 허락했다. 무엇을? 노나라 군주와 가 땅에서 회 모여서 맹약을 화친의 맹약을 맺기로 허여했다. 허락했다.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제나라 황공이 또 받아들인 거죠. 그 수읍 땅 바치니까 그래, 그 땅 받고 그래 어떤 화친하자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환공, 여, 장공, 기, 맹어, 단상, 조말, 집, 비수, 겁, 재환공이라. 환공, 과, 장공 이렇게 되고요. 황공이 장공, 과 이렇게 됩니다. 황공이 장공과 이미 그 단에 올라 단상에서 뭐 어떤 화친의 맹약을 했는데 이때 조말이란 사람이 비수를 집 쥐어들고 쥐어잡고 제왕궁을 위협했다. 겁박했다. 자, 풀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 그림 바로 이게 조말입니다. 조말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제왕궁의 목에 지금 겨눴죠? 지금 다른 병사들이 손들 틈도 없었어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찔리겠다고 지금 위협을 가하죠. 아주 지금 위기일발이죠, 지금. 자, 다시 한번 풀이볼까요? 환공이 장공과 단상에서 맹약을 맺고 있을 때 조말이 비수를 쥐고 제나라 환공을 위협을 했다. 환공 좌우 막 감동 이 문활 자장하요. 자, 환공의 좌우는 이제 측근이란 말이죠. 환공의 측근들이 막감동,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경거망동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환공이 물어봤어요. 묻기를 자, 그대는 그대자자 그대 조말 말이죠. 그대는 장차 하역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나에게 이 비수를 들이댄 것은 너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공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환공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조말왈 제강 노약 이 대국 침노 역심의라. 조말이 말했습니다.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대국이 노나라를 침입한 것은 그 정도가 또한 심하다. 또한 심하다.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춘추전국 시대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는 게 약육 강식의 시대, 강식의 시대였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적자 생존의 시대이고. 이거 너무나 뻔한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대국이 약한 나라를 치는 건 너무 상식적인데 왜 이 대국이 노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정도가 심하다고 했을까요? 조말이 말했습니다. 제 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대국인 제 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하는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 공격하는데 너무 지나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이제 이렇게 말했죠. 금노성괴 즉 압제경이라 군기도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노나라의 그 성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도를 제가 지금 그려보면 이 정도 가면 제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나라, 노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 지금 노나라가 아니 제 나라가 노나라를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먹어 들어와 잠식을 했어요. 잠식을 해가지고 이만큼 국토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이렇게 제 나라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나라에서 성이 무너지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성이 무너져도 자기 나라로 떨어진다. 이번에는 성이 무너지면 제 나라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밀접했다는 거죠. 지금 노나라의 성이 붕괴가 되면 무너지면 제 나라 땅으로 제 나라 땅을 누른다는 거죠. 원래 그 성에서 부서진 그 돌담들이 제 나라 땅을 누른다는 거죠. 누른다는 것은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질 만큼 깊숙이 지금 제 나라가 노나라를 지금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시니 이 군주, 이 제왕공이죠. 그대께서는 군주께서는 그것을 도모해달라 또는 헤아려 달라.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어 들어오지 말라.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해요. 왜 이 제나라와 노나라가 이렇게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으며 또 왜 이렇게 심하게 쳐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조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옛날 이 제나라와 노나라가 가장 친한 나라였거든요. 이 주나라가 있었죠. 이 춘추 시대 전에 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물리쳤죠.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인데요. 이 주나라의 그, 그 무왕의 그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공이 있었고요. 주공, 뭐 소공이 있었는데요. 이 주공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노나라죠. 그리고 이 무왕을 도운 그 유명한 강태공이라는 강여상이라는 사람 있죠. 이 강태공이 세운 나라가 이제 제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강태공과 주공하면 주종관계죠. 이것도. 이 왕의 동생이고 그 왕의 이제 재상이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그 당시에 주나라가 그 세력이 강성했을 때는 이 노나라가 주나라를 대신해서 또 여러 제후국들을 다스렸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나라가 감히 노나라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시대가 많이 흘리고 주나라가 황실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제나라가 거의 그 춘추시대의 제1의 패권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나라가 옛날에 어떤 그런 아주 친하고 주종 관계였던 거의 주인격인 나라인 노나라를 지금 공략해서 지금 계속 잠식을 했던 거죠. 그러자 조말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달라. 옛날에 우리와 너희 나라는 친했지 않느냐. 근데 정도껏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환궁이 내허 친귀 노지 침지라. 그래서 환궁이 이에 곧 허락했다. 무엇을?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는 허락을 했다. 보통 이때 허자는 약속하다라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공은 이에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기이연 조말투 기비수 하단 북면 취 군신지위라. 자, 이미 말이 끝나지 않냐. 아까 지금 조말이 할 말 다 했잖아요. 이미 말을 끝내자, 말을 마치자, 조말은 그 비수를 던져버리고 단을 내려가서 북쪽을 향해서
군신 여러 신하들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갔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환공의 말이 끝나자 조말은 비수를 내던지고 단상에서 내려와 북쪽을 향해 신하들의 자리에 나아갔다. 조말은 자기 어떤 그 임무를 완성시키자 어떻게 돼? 그 비수를 던져버리고 태연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안색불변. 조말의 안색이란 말이죠. 조말의 안색불변, 사령여고, 환공노, 욕, 배, 기약이라. 이때 이제 제환공이 아니라 이 조말의 안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 좀 전에 어떠한 일도 없었다. 평온했다는 거죠. 이 조말이라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지도 않았고, 사령, 말씨, 이건 말씨입니다. 조말의 말씨, 평소의 말씨처럼 또 옛날과 같았다. 평소와 같았고, 그러자 환공이 화가 난 거예요. 환공이 화가 나서 뭔 하고자 했다. 그 약속을, 땅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이때 원래 곱절 배자인데 여기서는 그 어기다, 배신하다, 배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려고 했다. 왜요? 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회담장에 난데없이 어떻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자신을 위협해가지고 그 터무니없는 약속을 받아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저 같았어도 그 약속을 어기고 단칼에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얼굴빛에 변함이 없었고 말소리도 조금 전과 다름이 없었다. 환공이 화를 내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했다. 당연히 어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관중왈, 불가, 부, 탐소리, 이 작회, 기, 신어, 제후, 실, 천하지, 원, 불여 이어지라. 관중이 말했습니다. 불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약속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 무릇, 작은 이익을 탐해서 작회, 스스로 즐기는 것은 그 작은 이익을 탐해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즐기는 것은 기신어 제후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제후에게 그 어떤 신의를 빼앗겨버리고 실천하지원이라 천하의 도움 또 구원이죠. 도움이죠. 도원을 또 잃어버려서 불여여지 그들에게 이 노나라죠. 노나라에게 그 노나라 땅으로 붙은 땅 있죠. 그 노나라에게 다시 그 땅을 되돌려 주는 것만 못하다. 차라리 되돌려 주는 게 낫지. 이렇게 그 작은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제후들에게 신뢰를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잃어버린다. 자, 풀이를 볼까요? 관중이 말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신다면 제후들에게 신뢰를 잃고 천하 각국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 땅을 돌려주는 것만 못합니다. 이게 관중이 옆에서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작은 이익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자, 이제 주석이 이런 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가지명, 이 회담을 우리가 조가지명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가회, 이 땅 이름이 갓땅에서 맺었기 때문에 가회지명이라고도 하고, 또 이 조말, 아까 말한 대로 조말에 의해서 지금 성사시킨 거이기 때문에 조가지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공의 신의가 어떤 믿음, 신의가 천하에 드러난 것은 바로 이 가의 회맹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때부터 바로 이 제다라가 국력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환공이었던 그 능력도 또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 공신을 했다는 거죠. 능력이 공신이 됐고 제환공이 이제 제1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사건의 조가지명 또는 가회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땅을 돌려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그 제환공의 재상인 그 관중의 어떤 능력이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시 환공내 수 할로 침지 조말 삼전 소망지 진복 여노라. 자, 이에 환공이 곧 마침내 노나라에게서 침지 빼앗은 땅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 이 할자는 이때 뭐 베어내다는 거죠. 다시 떼어서 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다시 돌려주어서 이 조말이 3번 싸워서 모두 잃어버린 바의 땅. 조말이 3번 싸워서 다 3번 졌다고 했죠. 3번 싸워서 그 잃어버린 땅을 모두 노나라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다. 다시 노나라에게 다 되돌려 주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한번 풀이를 볼까요? 그래서 환공은 마침내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돌려주게 되었다. 조말은 3차례 싸움에서 잃은 땅을 모두 노나라에 되찾아 주었다. 이때 여자가 이 여자 있죠? 이 여자하고 같고 이제 번체자로 쓰면 이 여자하고 같죠? 줄 여자. 되찾아 주었다. 이 복자는 회복해 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조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조말은 자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죠. 그런데 왜 이 사마천은 자객 열전을 쓰면서 이 조말을 최고의 자객이라고 지켜 세웠고 자객이 아닌데도 자객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조말이란 이 사람은 어떤 용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 용력은 우리가 아는 어떤 힘 또는 담력이 크다, 담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 용기란 단순하게 무턱대고 겁 없이 돌진만 하는 어떤 그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자루와 같은 포호빙하,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왼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그 물살이 성난 황하를 건너는 그런 용기가 아닌 어떤 자신의 어떤 내면을 잘 살펴서 자신의 단점이 뭐고 남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대처하는 능력, 이게 바로 참다운 용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모한 용기를 우리가 만용이라고 합니다. 이 만용이 아닌 참다운 용기를 가져야만이 적과의 싸움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자객 열전 중에 나오는 조말이란 인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